어느 여름밤 나는 도시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은 좁았지만 나에게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무더웠고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가시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은 열어두었으나 뜨거운 바람만이 방으로 흘러들 뿐이었다. 그렇게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들려. 난 무서웠지만 소리가 더 명확히 들릴 수 있게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뚜렷하게 변하며 지금 보이니? 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 안에는 나 혼자일 텐데 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방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문득 창문 밖이 신경 쓰였다. 창문 너머로는 어두운 도시의 외곽이 펼쳐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을 응시할수록 어딘가 익숙한 형체가 보이는 듯했다. 나는 무심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시야를 집중했다. 참담하게도 창문 밖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고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흰 옷이 소름 끼치게 보였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놀란 나머지 몸을 뒤로 빼면서 실수로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졌다. 현실이 믿기지 않아 창문을 다시 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었을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난 겁에 질려 서둘러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다.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고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악몽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내게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오직 그 눈빛만이 강렬하게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날의 사건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다들 내 얘기를 그저 여름밤의 헛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방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다. 낮에도 밤에도 집에 혼자 있으면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왔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치고 피폐해졌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모든 짐을 싸고 집을 나서는 날 문득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다시 보았다. 이제는 무섭기보다 슬픈 눈빛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안녕.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특히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속삭임이 내 기억 속에서 아련히 울리는 것만 같았다. 새로운 곳에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가끔씩 그 밤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곤 한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녀는 왜 나에게 나타났던 걸까?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 집값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오래되어 낡은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한밤중에 거실 창문을 통해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곤 했다.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소리의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뚜렷해졌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가에 무언가를 걸어두고 창문을 단단히 잠갔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이사 갈까도 생각했지만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복잡한 절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불편함을 토로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어느 날 밤 학교에서 늦게 돌아와 어두운 계단을 올랐는데 3층 올라가는 중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참 구석에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형상은 검게 일그러져 있었고 시야가 분명치 않았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였는지 그저 똑바로 설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그 형상이 일어섰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형상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왔다.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 형상이 가까이 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형상이 내 앞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돌아. 그 말을 남기고 형상은 사라졌다. 정신이 번쩍 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아파트 문까지 도달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 형상이 말 안 돌아가. 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나는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집을 알아보는 와중에도 수면 중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헤매다 그 형상과 마주쳤어. 뒤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그 형상의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한 악몽이 떠오를 때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곤 했다. 시간이 흘러 그 아파트에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아파트가 재건축을 이유로 허물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에서 예전에 실종된 어떤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갑자기 예전 그 형상의 속삭임과 소름 끼치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후로 나는 어두운 복도에서 들려오는 약한 속삭임을 기억하며 조심스레 밤을 신경 쓰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와 같았던 그 형상을 그리고 그 형의 경고를 잊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주민에게 잘 알려진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다.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이미 몇 차례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들 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3층 여인에 관한 것이었다. 그 아파트에는 13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는 12층 바로 다음이 14층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 13층이라고 표기된 층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가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13층에 잠시 멈춰서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 층은 기존의 층과는 다르게 복도가 어둡고 음산하게 느껴졌으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말했다. 한 젊은 커플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여자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호러 영화를 즐겨보는 성격이었고 도시 괴담을 몸소 느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그 불길한 층을 찾아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을 한 번씩 누르던 중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 그녀는 잠시 패닉에 빠졌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휴대폰 불빛을 켜 주변을 살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드르륵 소리와 함께 열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게시판에는 보이지 않던 13층이란 숫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 발 내디뎠다. 복도는 습기 가득한 공기로 가득 찼고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나는 것 같은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둔탁한 소리였다. 쿵, 쿵 마치 누군가 타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복도를 걷다 오래된 문 하나에 다다랐다. 문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가득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릴 때 그녀의 꿈틀거리는 본능은 당장 돌아가자고 외쳤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호기심을 누르지 못했다.
방 안은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가구라 부르기 어려운 형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내 그녀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미미하게 번지는 불빛을 발견했다. 그 불빛은 작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화면에는 어떤 영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누군가를 피해 다급히 도망치는 장면이었는데 그 여성이 바로 그녀 자신임을 알아차린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감쌌다. 그 화면 속에서 자신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상이 끊기며 방 전체에 그에 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그녀는 급히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어 다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연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저 건물의 낡은 시설에서 비롯된 무서운 경험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 잠에 들 때마다 같은 꿈을 꿨다. 자신이 13층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꿈 말이다.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그녀의 연인도 같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후로 아파트에는 다시금 13층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가끔 12층과 14층 사이에서 들린다는 이상한 소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오곤 했다. 그리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들린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말이다. 이 아파트가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는 소문도 들리곤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엔 뭔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공포썰의 매력 아닐까? 과연 정말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흥미를 위한 이야기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